당시에 상담을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얘기가 다르더라. 그리고 기망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폐기물 처리장인데 폐기물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토지 90%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사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20% 이런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신준섭 변호사님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 혹시 지금 법무법인 심에서 좀 어떤 쪽을 맡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제 커리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사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제 커리어는 법무법인 퍼스트라는 곳에서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법무법인 퍼스트라는 곳은 이제 부동산 PF, 흔히 이제 뭐 부동산 금융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부동산 자문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로펌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법무법인 바른으로 이직을 했고요. 거기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다가 부동산 이제 소송도 해보고 싶다. 자문뿐만 아니라 소송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른 내에서도 이제 부동산 소송도 해보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들도 좀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뒷받침해서 지금 법무법인 심에서도 부동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거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뭐 가르침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냥 좀 강의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사실 또 이렇게 대표님께 제가 어렵사리 말씀을 드려서 MPL이라고 뭐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 관련 뭐 강의도 찍어봤고요. 네. 최근에 의뢰가 들어오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건들이 있다면 네. 어떤 쪽일까요? 지금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흔히 말하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아니면은 뭐 라이브 오피스, 또 부동산 분양 계약인 건데요. 분양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이런 부분일 텐데 자산 그 물건별로 좀 특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많은 분들이 그 분양을 받았는데 당시에 상담을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얘기가 다르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기망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속임수를 당해서 이 계약을 어떤 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셨다가 흔히 말하는 뭐 마이너스 P라고 부르죠.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투자가 좀 많이 꼬여서 좀 고민인데 혹시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때 분양 대행사를 나쁘게 말하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절연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벌금을 내더라도 다 분양 대행사에서 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계약 취소가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법리적으로 보거나 하면 어떨 것 같은지. 저도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담 드릴 때도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뭐 사건을 많이 받고 그러고 싶으면은 무조건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하시면서 사건을 주시려고 하시겠죠. 저는 제가 이제 될 것 같으면 된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법적인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제 나름대로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 사실 법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와닿는 예로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할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실제로 거주가 가능하다, 뭐 어떻게 하시면은 그냥 아파트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장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지하철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분양 하우스 있잖아요. 잠깐만 설명만 듣고 가시면 된다 해서 따라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친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어떤 그룹이 있으신 경우도 많고, 밴드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 투자 가치 있다더라, 같이 많이들 가셔서 이제 사인을 하시고 설명 듣고 하시다 보면은 그때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을 해놔서 증거를 확보해놔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입주 예정일을 한참 어겨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체계가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은 다 서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약서를 다 제대로 읽어보고 계약을 사인을 한 거지, 이거를 무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법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봐도 뭐 그런 게 명백한 경우도 있어요. 그 실제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설계 도면을 어떻게 좀 의뢰인이 또 입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녹음을 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입증도
충분히 됐으니까 바로 그냥 제가 변호사로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사업장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PF나 뭐 부동산 소송 같은 것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증권사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행사 분들 뭐 아니면 또 건설사 분들하고도 인맥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 사업장 관련돼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시냐 뭐 여쭤보고 좀 잘 협의를 해서 뭐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냈던 돈은 그래 뭐 당신들 가지고 이 계약 그냥 중도에 그만두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사업장별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이제 손해배상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몇 건을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특정을 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갓 끝난 사건이거나 또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뭐 기밀 유지를 위해서 제가 더 디테일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지자체나 혹은 공공기관 의뢰인들을 좀 제가 많이 해봤어요. 뭐 대규모 어떤 토목 사업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뭐 댐이라든가 뭐 아니면 수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자는 뭐 누수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벽에 뭔가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장인데 폐기물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 형태로 가공을 잘 해서 뭐 냄새가 안 나는 거름을 쓸 수 있는 걸로 바꾸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한 건데 공사를 다 짓고 나서 해보니까 인근 주민분들이 다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악취가 심하고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민원을 넣어서 어찌 되는 건가 하고 알고 보니 이게 어떤 작동 장치에서 뭐 환풍구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거나 물건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동력이 모자란다거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설계상 하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공상 하자인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시범 운영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은폐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오간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설계 도면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완전한 뭐 전문가다라고 말하기는 그건 좀 거짓말이겠죠. 제가 어떤 뭐 건축 관련된 뭐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협업하는 뭐 감정평가사 분들도 계시고 뭐 건축사 분들께도 뭐 의뢰를 많이 드리니다 보니까 테크니컬한 부분도 저도 계속 공부는 하지만 또 협업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모를 죽인 원수한테도 추천하지 말아야 될 게 지주택이다. 네, 사업 시작부터 한 10년에서 네, 제일 긴 거는 뭐 17년 정도까지 지난 것들도 있었고 네, 현재는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네, 착공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변호사님을 들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입자분들이 연락도 온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수행하신 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합적 입장을 대부분 많이 했어요. 뭐 추진이어야 되는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수행 계획 인가를 받는 뭐 그런 과정까지 전반적인 자문을 좀 도와드리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비대위라고 부르는데 이제 반대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삼아서 조합장을 교체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분쟁이 좀 많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조합 총회를 개최를 할 때 뭐 소집 통지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결의가 뭐 정족수가 뭐 미달됐다라거나 아니면 조합 규약에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일반 결의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뭐 굵직한 거는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한 방어였죠. 이거는 진짜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한테 일일이 모든 걸 다 여쭤보시진 않거든요. 왜냐면 물어볼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 매뉴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업무 대행사라고 흔히 부르는 그 조합의 초기 단계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처음 뛰어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뛰어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업무를 좀 많이 해보시겠지만 또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했던 소송에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하자들이 있었어요. 그 조합 총회를 개최할 때 뭐 이제 소집 통지를 좀 시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정족수에 대한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하자들이 있었거든요. 또 어쨌든 정리하면은 그 소송에선 되게 우리가 불리한 점들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하자다라고 받아들여져 버리면은 그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진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1000명의 조합원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뭐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그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도 대관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이제 뭐 사은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사비는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인건비는 오르니까 이게 지연되면은 조합원들 분들도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대출 이자가 더 나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설립이 됐고 그 이후의 절차들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주택 조합원들 중에서 취소를 하고 싶다, 나 너무 오래돼서 네. 더 이상 못 가지고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진행해 주실까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조합 측 입장에서 좀 많이 해봤고 물론 조합원 입장도 해봤지만 뭐 직피직이면 백전 불태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조합 대리를 할 때도 소송을 많이 당해봤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시는 파트너 변호사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이제 담당자가 메일이 옵니다. 또 어떤 조합원 분께서 탈퇴하시고 싶으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소장과 함께 문서가 와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저희는 소송을 바로 수행합니다. 저분은 어떤 사유가 더 취소할 만한 사유라고 하시는 걸까요? 뭐 이렇게 내부 회의하고 내부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걸로 반박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루틴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반대 입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저 조합이 뭐 가입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토지 90%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사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0% 50% 이런 경우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50%가 뭐예요? 뭐 20% 막 이런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속임수를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한 80% 확보를 했는데 90%라고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떠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취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를 살짝 이제 증거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좀 떠보기도 해요. 토지 확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지주와의 뭐 계약서라든가 토지 사용 승낙서 여기 다 있습니다. 증거로 쪼르륵 제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 확보는 정말 됐었구나. 이건 아니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뭐 법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죽을 올린다. 그럼 얘네들 토지 확보 안 해서 지금 속임수 한 거구나. 그럼 바로 이제 뭐 문서 제출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적으로 찌르기도 하고요. 뭐 의뢰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상대방이 뭐 이런 증거가 있을까? 내가 이런 증거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님도 네. 이제 법무법인 심 혹은 또 개인적 아직 또 싱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목표나 네. 이런 게 있으시면 네. 저도 싱글이에요. 일단은 신규 변호사님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무법인 심의 비전에 많이 공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변호사 윤리로서 좀 제가 딜레마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묘한 건데 제가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하는 입장인가 동시에 물건을 파는 사람인 거예요. 서비스를 파는 사람. 형사소송으로 뭐 어떤 어려움에 이제 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나는 억울하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청구해서 돈을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러 왔는데 그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쉽지 않다. 확률이 높은 건 아니라서 사실 굳이 변호사를 고용할 좀 이유가 없으시다. 뭐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때 좀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제 판단하에서 또 이 경우에는 뭐 증거가 명백해서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라고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좋으시죠. 뭐 좋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계약하시죠.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영업의 성사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볼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뒷부분을 살짝 흐려서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능한데 뭐 안 되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은데 뭐 당연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가치관과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커머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또 이제 나름의 철학을 삼은 게 마음 깊이 공감하는 로펌이거든요. 우리 의뢰인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커머셜한 부분이라든가 하고 싶으신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리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드린 경우도 많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 깊이 공감하는 게 저희 로펌 철학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 직업 윤리를 지켜나가면서도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게 제 개인과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 자아가 모두가 조합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들어오라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